여러분, 다이어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아마 대부분 운동이나 식단 조절, 혹은 극단적인 단식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할 방법은 그 어떤 힘든 운동도 특별한 식단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 여러분이 매일 하는 식사의 순서만 바꾸는 것. 바로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이 방법은 말 그대로 우리가 평소 음식을 먹는 순서를 거꾸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채소와 같은 식이섬유를 먼저 섭취하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죠. 이 단순한 순서 변화가 우리의 체중과 혈당, 심지어 전반적인 건강까지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우리는 오랫동안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에 집중해 왔습니다. 유기농 식재료, 저지방, 저염식 등 수많은 식단들이 유행처럼 번져왔죠.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먹을까? 즉, 식사의 순서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거꾸로 식사법은 바로 이 어떻게 먹을까에 대한 혁신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보통 우리는 식사를 시작하면 밥부터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인에게 밥은 식사의 중심이자 주식이죠. 따뜻하고 맛있는 밥 한 숟갈로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갓 지은 밥의 고소한 향과 부드러운 식감은 그 어떤 반찬보다 먼저 손이 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밥, 즉 탄수화물을 먼저 먹게 되면 우리 몸의 혈당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빈속에 탄수화물이 빠르게 들어오면 마치 댐의 수문이 갑자기 열린 것처럼 혈액 속으로 포도당이 쏟아져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은 우리 몸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폭발적으로 분비하도록 만듭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로 이동시켜 혈당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남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강력한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밥을 먼저 먹는 습관은 우리 몸을 지방 저장 모드로 전환시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체중 증가와 더불어 인슐린 저항성 증가, 제2형 당뇨병 위험 증가, 그리고 만성적인 피로감 등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좋지 않은 식습관입니다. 우리는 무심코 해오던 이 작은 습관이 사실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인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행위를 넘어 식사의 순서가 우리 몸의 생리적인 반응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거꾸로 식사법에서는 식사 초반에 채소를 먼저 충분히 섭취합니다. 채소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위를 먼저 채워 포만감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조절되고 불필요한 과식을 방지할 수 있죠. 채소를 먼저 먹으면 우리의 위는 식이섬유로 인해 서서히 팽창하며 뇌에 이제 곧 배가 부르겠구나 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는 식사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총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이후에 섭취되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막아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일종의 방어막을 형성하여 포도당이 혈액으로 급하게 흡수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이죠. 채소 다음으로는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닭가슴살, 생선, 달걀, 두부 등과 같은 양질의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성장에 필수적이며 신진대사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은 소화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포만감을 더욱 오래 유지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게 됩니다. 이미 채소의 식이섬유와 단백질로 위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혈당 상승 속도가 억제된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이 완화되고 그에 따라 인슐린 분비량도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우리 몸이 불필요한 지방을 저장하는 것을 막아주고 혈당 변동성을 줄여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거꾸로 식사법은 단순한 식사 순서 변경을 넘어 우리 몸의 혈당 관리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현명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 순서의 변화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는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으며 의학계에서도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미국은 물론 국내 여러 대학의 연구에서 먹는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 상승을 30에서 40% 낮출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 일본 오사카 부립대학교 연구에서는 2년 동안 식사 시 채소를 먼저 섭취한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대조군보다 혈당 조절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거꾸로 식사법이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생활 습관 개선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섭취했을 때 식사 후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고 포만감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체중 관리에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2019년 이탈리아 피사 대학교 연구 또한 음식 순서가 혈당과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내 비만 및 대사질환 환자에게 거꾸로 식사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식사 순서가 장기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깊게 분석하여 식습관 개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 임상과학연구소 역시 2019년의 음식 순서가 건강한 혈당 조절을 위한 간단하고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여러 연구기관들이 거꾸로 식사법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개인적인 경험담이 아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건강 증진 방법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럼 실제로 체중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한 임상 실험에서는 3주간 거꾸로 식사법을 꾸준히 실천한 참가자들이 별도의 운동 없이도 평균 1.8kg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식사량을 의식적으로 줄이거나 극단적인 제한을 하지 않아도 식이섬유와 단백질 섭취로 인해 포만감이 높아져 자연스럽게 간식 섭취가 줄어들고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가 감소한 덕분입니다. 2015년 일본 간사이 전력병원 연구에서는 채소, 고기, 생선, 밥 순서로 먹은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소화 속도가 느려져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연구는 식사의 구성뿐만 아니라 순서가 우리의 포만감과 에너지 섭취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이 식사법을 실천한 많은 사람들이 식사 후 찾아오던 나른함이나 피로감이 줄고 점심 식사 후 오후 시간대에 집중력이 향상됐다는 긍정적인 보고도 있었습니다.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들면서 뇌로 공급되는 에너지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두뇌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일상생활의 활력이 증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꾸로 식사법은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신체와 마음의 균형까지 돌보는 통합적인 건강관리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꾸로 식사법을 우리 일상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까요? 가장 쉽고 핵심적인 방법은 바로 채소로 식사를 시작한다는 원칙을 기억하는 겁니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상추, 오이, 샐러드, 혹은 데친 브로콜리, 숙주나물, 시금치나물 등 신선한 채소를 먼저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이때 채소는 드레싱을 최소화하거나 첨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에 데치거나 쪄서 먹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채소로 위를 부드럽게 채워주면 이어지는 식사에 대한 과도한 욕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닭가슴살, 생선, 달걀, 두부, 살코기 등과 같은 양질의 단백질 식품을 먹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생성과 유지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소화 과정이 길어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탄수화물 섭취 전 단백질을 섭취함으로써 혈당 조절에 더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밥이나 빵, 면과 같은 탄수화물 식품을 섭취하는 순서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미 채소의 식이섬유와 단백질로 위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혈당 상승 속도가 억제된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이 완화되고 그에 따라 인슐린 분비량도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우리 몸이 불필요한 지방을 저장하는 것을 막아주고 혈당 변동성을 줄여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진의 실험에서도 식사 시 과일을 먼저 먹은 그룹은 베이컨, 계란을 먼저 먹은 그룹보다 칼로리를 적게 섭취하고 고칼로리 음식에 대한 유혹도 덜 느꼈다고 합니다. 이는 포만감 조절이 칼로리 섭취 감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이처럼 철저한 순서 지키기는 단순한 식단 조절을 넘어선 전략적인 식습관 관리입니다. 이 거꾸로 식사법은 특히 한국식 식단과도 매우 잘 어울립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밥과 국, 다양한 반찬이 함께 나오는 한상 차림에서도 얼마든지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먼저 나물 반찬이나 김치, 쌈, 채소와 같은 채소류 반찬들을 충분히 먹고 그 다음 생선 구이, 고기 요리, 계란찜 등 단백질 위주의 반찬을 섭취한 뒤 마지막에 밥과 국을 먹는 순서로 쉽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빔밥을 먹을 때도 나물과 고명을 먼저 충분히 비벼 먹은 후 밥을 곁들이거나 짬뽕이나 짜장면 같은 면 요리를 먹을 때도 채소와 해산물을 먼저 건져 먹고 마지막으로 면을 먹는 것이 좋은 예시입니다. 국밥을 먹을 때도 건더기부터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준비나 복잡한 과정 없이 여러분의 식사 순서만 조금 조정하면 되는 셈이죠. 즉, 평소에 즐기던 한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강상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채소라면 어떤 것이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튀기거나 설탕으로 달게 조리된 채소, 예를 들어 버터에 볶은 옥수수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드레싱이 올라간 샐러드는 오히려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채소는 되도록 신선한 생채소나 물에 데치거나 쪄서 먹는 형태, 혹은 기름을 최소화한 조리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급적 자연 그대로의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둘째, 단백질 섭취를 지나치게 늘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과잉 섭취할 경우 신장에 부담을 주거나 통풍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0.8g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적정선이니 이 기준을 지키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거꾸로 식사법을 할 때에는 식사 속도를 조절하여 빨리 먹지 않는 것도 핵심입니다. 아무리 순서를 바꿔도 식사 속도가 너무 빠르면 우리 몸은 여전히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식사 속도가 빠르면 뇌가 포만감을 인지하기 전에 이미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게 되어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최소한 한 숟갈 한 숟갈 천천히
20분 이상 여유롭게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이 포만감을 느끼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천천히 먹는 것은 포만감을 느끼고 과식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이 식사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방법은 단기간의 급격한 다이어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대사 건강 관리에 훨씬 더 큰 효과를 줍니다. 단순히 몇 킬로그램을 빼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내부 시스템을 건강하게 재정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꾸로 식사법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혈당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복부 비만이 감소하며 식사 후 찾아오던 피로감과 폭식 빈도가 줄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몸의 엔진을 고급 휘발유로 바꾸고 운전 습관을 개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지방 축적이 줄어들면서 만성 질환의 위험도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더불어 이 식사법은 소화 기능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식품을 먼저 섭취하면 인크레틴이라는 소화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지고 위 운동이 완화됩니다. 인크레틴은 식사 후 혈당 반응을 조절하고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위에서 소화된 쌀이 소장으로 이동하는 시간도 밥을 먼저 먹은 경우보다 2배 이상 느린 것으로 나타나 소화기관에 부담을 덜어주고 영양분 흡수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던 분들도 이 식사법을 통해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방법은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리듬을 정상화시키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통합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식사 순서를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꾸준히 노력하여 이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든다면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일 것입니다. 일주일 정도만 꾸준히 실천해보면 그 효과를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식사 후에 배가 훨씬 덜 고프고 나른하게 찾아오던 식곤증과 졸음도 사라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더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고 오후에도 활기찬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체중 감소를 넘어선 삶의 질 전체를 향상시키는 변화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그 방식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반응합니다. 거꾸로 식사법은 이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힘든 운동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매번 칼로리를 세세히 계산하며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고통스러운 단식이나 엄격한 식단 제한 없이도 건강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루 3번의 식사 순서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오늘 점심부터 밥보다 채소를 먼저 드셔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순서를 기억하고 실천하세요. 이 한 끼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꾸준한 습관이 평생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더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시고 지속 가능한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거꾸로 식사법은 단순한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